네, 북한이 어제 열병식을 개최하면서 9차 당대회를 마무리했는데요. 참석 여부가 관심이었던 김정은의 딸 주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후계 구도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관련 영상 만나보시죠. 김정은 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해연합부대장들을 비롯한 군 지휘 성원들이 정중히 영접했습니다. 투쟁의 5년, 전진의 5년으로 안고 온 존엄과 명예가 층층이 쌓여 더욱 높아진 영광의 단상. 장엄한 출전을 앞둔 역사의 광희, 위대하신 우리 용도자를 경건히 받들어 모십니다. 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주목되는 포인트가 꽤 많았는데 김정은의 딸 주혜가 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아빠와 똑같은 모양의 어떤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뭐 북한이 저런 행사를 할 때 특히 뭐 복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자세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북한 언론 보도의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북한 정권이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가늠할 수 있거든요. 예. 이번 9차 당대회 때 김주혜가 과연 내정 단계를 넘어서 후계자로서 공식화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이렇게 봤어요. 대회에 참석하느냐 여부. 두 번째는 그 대회에서 공식 직함을 얻느냐 여부. 예. 이 두 가지를 주목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함은 김주혜가 없었죠. 예, 회의에도 참석 안 했고 직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상은 열병식에는 참석할 것이다. 그런데 열병식에 말씀하신 대로 아빠와 같은 가죽 재킷을 입었거든요. 이건 아빠와 같은 입원을 거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주석 상단 중앙, 아버지와 그 중앙 뒤편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이 3대고 네. 김주혜가 4대인데 김일성으로부터 4대 세습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주혜가 후계자인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비슷한 옷차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때도 두 사람이 비슷하게 모자를 쓰고 등장을 했었고요.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나 어제는 정말로 비슷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중앙을 차지하는 사진을 저희가 꽤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문성무 센터장님, 네.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어제 저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을 북한 주민들도 많이들 봤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제 후계자로 좀 공표가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가지고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김주혜가 처음 등장한 게 2022년 11월입니다. 순안공항에서 북한이 화성 17형 괴물 미사일로 명명된 화성 17형을 발사할 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주혜가 뭐 과연 후계자이겠는가? 오히려 후계자라기보다는 그 후대 김주혜와 같은 어린 세대도 챙기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예. 자애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정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거의 3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동안 김정은이 가는 곳곳마다 군사 행보는 물론이고 경제 각종 행사에 동행을 했고요. 북한 언론에서 김주혜와 관련된 호칭의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가 아니면 붙일 수 없는 향도라든지 새별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김주혜를 후계자로 내세우려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할 겁니다. 다만 과연 김주혜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예. 2013년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제 만으로 해도 13살밖에 안 되고 또 아직 김정은이 나이가 젊거든요. 40대 이제 초중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주혜가 이제 뭐 곧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백두 혈통 4대 세습이 이어지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주애로 이어지는 이 김씨 일가 백두 혈통에게 충성을 다해라. 방금 열병식에서 북한 군인들이 외친 보면 김정은 결사옹이 그랬어요. 예. 우리는요. 대통령 군대가 아닙니다. 네.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고 국가의 군대입니다. 네. 북한은 김정은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 혈통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 모으기 위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을 향해 나온 메시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족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또 완전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 불바다 얘기 뭐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다치게 하면 완전 붕괴를 배제하지 못한다. 핵무기 더 늘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성국 센터장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을 향한 메시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북한이 말이죠. 사실 1945년 분단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대남 전략인데 대남 그 전략. 대남 전략 중에서 그들은 대남, 다시 말하면 공산화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그 1차로 시도한 게 6.25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재래식전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핵무력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바다 설도 저희 94년에 나온 거고 네. 2003년에 이 김영철이가 저런 발표를 했는데 2013년이죠. 2013년. 그래서 예. 이것은 그 북한의 대남 전략이 하나도 바뀐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 뭐 저렇게 핵무력, 그다음에 이 바뀔 수 없는 불가역적인 위치에 올라섰다고 얘기를 하지만 김정은이 걱정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김정은의 정권과 세습 체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예. 그걸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남쪽으로부터 오는 한류의 문화, 이 자유바람, 이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의지고, 그래서 이번에 남측과 상론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적대행위하지 말라 행동을 하면 붕괴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예.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정은이 또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결 언행을 삼가야 된다.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나와서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네. 북미 관계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대화를 좀 하겠다라는 게 좀 일관된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통미봉남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미국과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화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풀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싸늘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